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아, 뉴스를 보니까 행복하지 못해 정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상황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진보당의 강성희 국회의원이 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서 끌려나간 뒤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그 영상의 여러 장면과 관련해서 안타깝다, 저럴 수 있느냐 이런저런 얘기 중에 대통령실은 현장 상황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고, 또 집권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당해도 싼 것 아니냐, 대통령실 잘못한 것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져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패널 세 분 모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끌려나간 강성희 사태 진실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직접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그리고 시사평론가로 데뷔하신 박영선 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제 있었던 강성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김 박사님부터 짧게 얘기하면서 관련 영상 보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가 9시 뉴스 보면 최근에 9시 뉴스 해외 토픽으로 해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후진 문화다, 후진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했던 화면을 2024년도 1월 달에 우리 정치에서 본다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국회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상당히 위압적이구나. 그러니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를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계속 딴지만 거는 이런 조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물며 경호원까지도 저런 식으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아주 큰 문제다. 우리 정치 문화 전반을 퇴행시키고 있고, 특히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문화가 저런 상황이구나. 저는 이런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실은 아마 국회에 그냥 호구로 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저는 초장에 이런 문제들은 절단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영선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참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로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인사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정기조를 바꿔라는 말 자체, 이것도 듣기 싫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듣기 싫은 말, 보기 싫은 거,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경호하는 경호처의 직원들에게까지 인식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의 말 가지고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질질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 들어야 할 이야기를 대통령이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의 다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시기에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상황이고, 대통령은 이 기조에 대해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을 끌어당겼다, 아니다, 유예를 줬다, 이런 허위사실도 대통령실이 직접 배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진위 논란 할 필요 없습니다. 사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진걸 소장께 질문 하나 드리면, 그래도 저렇게 자축하는 자리에서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꾸세요 라는 것은 좀 결례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장을 막아섰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막 불쾌할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점잖은 게 있고 또 온건하셔서 취지가 좋아도 행동이 틀렸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이번 건 사실 그렇게 볼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를 절대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야당 대표도 안 만나잖아요. 일종의 민주당 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이 원내 제야 3당이거든요. 야 3당이 대표로서 전혀 야당 대표들도 만나지 않고 비판적인 국민들의
귀를 봉쇄한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저번에 민생 예산 줄이지 말고 당신의 임기를 줄여라는 피켓팅도 그때도 점잖하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영상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정말 짧은 악수를 하면서 바로 가잖아요. 손도 낮고. 근데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원래 이분이 그리고 점잖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한마디 합니다. 윤석열 듣기 싫으니까 확 고개 돌려서 그냥 갑니다. 끝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들도 무슨 집회하고 있고 막 바쁜데 시민들이 막 오는데 어떤 사람 와서 갑자기 악수를 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경우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자고 이렇게 들어주는 게 예의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강성 의원이 그럴 때 윤석열은 아예 외면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사람에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엄청난 폭력을 가한 건데 이제 와서는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강성이가 잘못했다라고 여론을 왜곡하는 거죠. 영상 보시면 강성 의원은 아주 온건하게 정말 야당이나 우리 주거하는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국정기조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불행해진다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그게 그런 폭력과 린치를 당할 일은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60% 이상이 1년 6개월 동안 당신 정치 잘못하고 있어, 통치 잘못하고 있어라고 계속 시그널을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변하잖아요. 그냥 거의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야당에 있는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니 국민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왜 안 바꿉니까라고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야당 의원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저런 식으로 한다? 저부터 국민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때는 맞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 정도면. 예. 아니 국회의원이 저 정도 얘기했는데 들어 맺혀가지고 입과 그 경호들이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을 정도면 국민은 어디 가서 입이라도 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분명히 입을 막고 들려가는 거를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분명히 봤으면 그때라도 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나는 괜찮다라고 제스처를 취하든지 아 괜찮습니다라고 하든지 경호처에 사인을 줬어야 됐는데 뻔히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예.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겁니다. 본인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왕인 줄 나와서 안다. 본인이 왕인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끌려가고 국민의 대표가 끌려가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 상황이라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나가신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서 악수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과정을 보거든요. 아니 현역 국회의원을 신분도 확실한 분을 사지를 들고 입을 계속 틀어막고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뭐 나중에 어쨌든 김용훈 경호처장 보이는 사람은 주먹까지 둘렀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가격이 되냐 안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아수라장 폭력 사태를 만든 거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근데 그걸 봤으면 보통은 예전에 오바마도 자기가 연설할 때 시끄럽게 항의하는 학생 있었는데 냅둬라고 퇴장시키지 말아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시민들 만나는데 경호원들이 조금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괜찮다고 내가 악수하겠다고 해서 내려서 막 악수하고 경호원들을 이렇게 경호원들의 마유를 뿌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예의죠. 그러니까 아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한국 국회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은혜가 다시 한번 16시간만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오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랬다고 거짓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비속어는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건 인정을 하면서 그럼 미국 국회 새끼가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온국이 깜짝 놀라보잖아요. 그럼 미국한테는 새끼라 하면 안 되고 한국한테는 새끼라 해도 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데 그 인식이 이번에 국회의원을 때려잡는데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토론 진행하면서요. 서론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영상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서론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과 실제 영상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루는 얘기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것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내놓는 아니 실제로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이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실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고 경호처가 이렇게 과잉 또는 과격한 경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재를 해봤던 내용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 이제 800명 가까이 되고 미사송님, 하늘꽃님,
장선희님, 마음 하나님, 서영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의견 하나하나 반영하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웃기는 좀 코믹한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영계 님이신데요. 박영선 이름 와 특이하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박영선 저는- 아마 이제 네. 지금 다선 국회의원인 박영선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네. 이름 생각하시는데요. 그분 못지않은 정치 경력과 국회 또 보좌관 경력이 있으시고 지금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지금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예. 맡고 계시는 아주 맹렬한 여성 정치인이시면서 평론가이시니까요. 박영선 한 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또 다른 박영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지금 강성희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그 해명 어떻게 나왔고 실제 영상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수를 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위해 경호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 영상을 보고 대통령실은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안진걸 소장, 저 장면 보면 예.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 저는 뭐 바이든 날리면 때 그 음성을 우리가 전 국민이 청력 테스트를 수십 번 했잖아요. 이번에 저도 저 영상을 어제부터 지금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순서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악수를 한 다음에 손은 바로 풀립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 바로 바꿔주세요.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전부입니다. 영상을 돌릴 수 있으면 같이 조금 예. 돌리면서 슬로우 안진걸 혹시 슬로우 소장 되나요? 슬로우? 슬로우보다는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말씀은 대통령실 해명이 실제 영상과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이미 대통령실 기자들도 미디어오늘이나 보니까 기자들도 영상이 대통령실 해명과 다르다, 대통령실 해명이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영상 나오나요? 자, 일단 준비하는 동안에 일단 예. 그러니까 정말 여러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 수십 번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강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다가가지도 않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순서대로 악수하면서 악수를 잠깐 하는데 악수하면서 풀어지면서 네. 악수를 하고 있고 그냥 저기서 풀었다는 거죠. 예. 풀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제 어쨌든 국정기조를 바꾸면 좋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 시간이 몇 초입니까? 예. 저게 길어봐야 한 2, 3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수를 했는데 평소보다 보통 우리가 악수 이렇게 한 번 한 것보다 약간 길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호실 직원들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미 지나쳤잖아요. 손 풀고. 근데 강성윤 입장에서는 평소 우리가 1초를 한다면 뭐 2초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더 잡고 왜냐면 그 말을 강조할 때 우리가 악수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주 무례하거나 폭력적인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뭐 포탈할 때 이렇게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조금 더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악수를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려고. 그 정도는 충분히 용인되는 정도죠. 자, 두 번째 이제 영상 보실 텐데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겼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했는데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김종 교수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저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상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악수를 오래 하고 싶어요.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면 악수를 뭐하러 오래 합니까? 기분 나쁘게. 손 대는 것만으로도 별로 기분 안 좋은데 강성희 의원 입장에서야 무슨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건 악수는 의례적으로 하는 건데 본인의 말을 하고 싶었겠죠. 본인의 말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국정 기조를 바꾸세요. 국민의 말을 좀 들으세요.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대통령실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수를 땡겼다. 아니 저는 경호처 매뉴얼 중에서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살짝 땡겼다고 해가지고 그게 위해라고 얘기하는 매뉴얼을 본 적이 없어요. 청와대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호처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그래도 어쨌든 없습니다만 청와대 근무하셨어요. 상식적으로 악수할 때 살짝 땡겼다고 이게 유해입니까? 그 유해를 어떻게 판정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과 악수할 때 2cm 정도 자기 반대 방향으로 대통령 반대 방향으로 땡기면 유해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까? 또 과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판결 났지 않습니까? 이 XX가 이 새끼라고 저 재판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예, 비속어는 사용한 건 확인됐죠.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통령이 사과 안 하면 이런 말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고 법원이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니 모든 국민은 앞으로 어디 가나 이 새끼라고 쓰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악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당기는 어떤 흐름이 보이면 그건 위해다. 제가 그러면 저게 만약에 경호처의 매뉴얼이라면 앞으로 대통령과 악수해서 저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 강성희 예. 의원이 만나서 살짝 손을 잡고 있었던 거, 그 전에 강성희 의원의 브리핑을 제가 들었는데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현장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악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국정규조 바꿔달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야기 들어달라, 전세 사기 대책 이야기 들어달라, 법안 통과시켜달라를 촉구하기 위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손을 잡고 손을 잡는 것까지도 고민을 했던 그런 야당 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악수도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민생을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앞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자,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니, 이거를 첫 화면하고 제가 비교해서 예, 잠깐 말씀. 제가 그러니까 첫 화면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악수를 얼마나 조금 통상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 첫 화면에는 그게 장이 안 나오잖아요, 경우인데 두 번째 화면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악수를 하자마자 통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거의 없었고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종 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승희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대통령의 손을 길게 잡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미 손은 나버렸어요. 통상의 악수하고 똑같아요. 그 화면을 보니까요. 다만 입으로 몇 마디를 한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이제 할 말 다 하셨으니까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희 의원이 뻘쭘해서 앉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입을 확 막고 뒤로 확 제쳐서 패대기 치듯이 잡아갔잖아요.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백골단들이 민주화 학생들 노동자 잡아 족치들 때처럼. 이건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이제 마지막 해명은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 보시면서 해설은 우리 박영선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국정기조 바꿔야 합니다. 이 몇 마디입니다. 네. 이 몇 마디의 소리, 그리고 현장에는 대통령 입장과 함께 현장에 또 음악이 있었습니다. 현장의 음악이 여기서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니라 현장의 라이브와 이 강성희 의원의 발언, 어떤 음악이, 저는 음악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발언도 듣지 못한다? 고성을 계속 질렀다? 계속 우리가 청각 테스트 아닙니까? 안 들리는 게, 우리한테는 안 들리는 게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들리는 고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지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보기 테스트, 듣기 테스트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강성애 의원이 오늘 아침 이제 스픽스에 직접 출연해서 저 상황을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회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까지 듣고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를 의원님, 하고 제가 있는데 대통령이에요? 예. 옆에 와서 예. 막 제 팔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떨어졌죠. 아, 팔이 바로 떨어졌어요. 네, 손은 바로 놨고 예.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옆에서 막 밀치고 막 들어오고 하니까 예. 경호원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이래요? 예, 라는 뭐 음성이 이런 있습니다. YTN에 이렇게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도 살짝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표현 같은 게 살짝 나와요. 바로 대통령은 이동을 하고 예.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대통령은 자꾸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지 들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리면서 입이 막힌 거죠. 의원님. 자, 이제 이게 이제 돌발 상황인데 이 돌발 상황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다. 실제 있었던 것은 심각하지도 않았고 발언 정도 한 것에 불과한데 누군가가 자 사지들어라고 하는 명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이제 들려 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김종욱 교수께 좀 여쭤보면 자 저런 상황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폭력적인 행위를 또는 경호처가 강력하게 특정인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했다고 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 같은 경우는 내부에 매뉴얼이 있겠죠.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뭐 이런 상황과 조건과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저 상황에서 사지 들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위해가 있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위해 행위 자체를 갖다 못나게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저는 저 상황이 저런 매뉴얼이 있을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예를 들면 현직 국회의원이 나는 대통령이 행사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어떤 물품들을 반입하지 못하게 아마 다 검사를 했을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렇다면 유의할 만한 어떤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폭력적인 몸짓이 없었고 구두로만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매뉴얼상 저런 사람에 대해서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고 몸을 들어 올려서 밖으로 내밀러라고 하는 매뉴얼이 저는 있을 거라 상상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그 이제 현장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저것이 과잉 또는 폭력적인 것으로 비춰져 버렸던 이것은 대통령실의 경호 매뉴얼과 달리 움직이는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추론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행사는 사전에 거의 열흘 전에 거의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긴박하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라고 해도 2, 3일 전에는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선행팀들이 현장을 다 방문하고 그리고 유해 요소가 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들 전원 검문 검색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동선도 사전에 다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이 라인에 정해진 라인으로만 대통령은 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인 전북의 국회의원의 악수를 하는 걸로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사지를 들어 올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호 원칙상 갑자기 단계가 이렇게 뭐 무기나 폭력적인 물건이거나 뭘 던졌거나 이 정도의 상황도 아님에도 레벨이 갑자기 올라간 대응이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오작동이 됐거나 인사 시스템이나 시스템을 건너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은 이제 네. 오작동이 됐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강성희 의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좀 놀란 게 진중권 교수가 저게 운동권의 습성이다. 그런 자리에 가면 뭔가를 좀 돋보이거나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제가 오늘 인터뷰도 계속 봤는데 강성희 의원이 뭐 평소에 이제 인폼도 좀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되겠지만 저런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전북 지역 지역구고 예. 전북의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는 자리에 그냥 본인이 표현 정도를 하려고 했겠지. 거기에서 오늘 막 손잡고 안 놔놓고 예. 사고를 한번 치겠다. 이거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제히 공격하는 것 쪽은 강성희 의원 문제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 번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물론 아무 말 안 했으면 저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잠깐이라도 제1야당 대표도 나머지 야당 대표도 아예 안 만나고 비판적인 국민들은 탄압만 하고 언론사는
대통령 명예훼손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막 마구잡이 당하는 현실에서 유일한 기회가 저런 행사에서 잠깐 보는 거잖아요. 악수 길게 하지도 않은 거 확인됐어요. 심지어 악수는 바로 떼었고 국정기조 받거나 한마디 한 건데 무슨 위협이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했거나 불쾌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진중권 씨는 이번 말로 끝났다고 봅니다.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족발 열차를 만들었을 때 다리를 그 자세를 올렸을 때 구두발을요. 그때 진중권 씨 친누나가 작가님인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 자기 읍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누나를 맹공을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당연히 윤석열 씨가 잘못한 건데 자기 누나 자기 집안에서 파버린다 뭐 이런 황당한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때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저는 진중권 씨가 2차 심판 받는데 이번 거로는 완벽한 심판. 아니 실드 칠 게 없어서 세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위협적 행동도 한 것도 아닌데 그걸 폭력적으로 끌어냈는데 운동권 정치인의 잘못이다 뭐라 한 거잖아요. 강성윤은 평소에도 굉장히 점잖고요. 택배 노조 출신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표정을 보시면 이벤트라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성희 의원에 대한 과잉 제압에 대해서 경호 프로토콜 그대로 따른 것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 경호 프로토콜을? 저 잘 모르겠는데. 전혀 모를 아니, 예를 텐데.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호처에서 예를 들면 그 경호 프로토콜 주겠습니까? 대통령 프로토콜을 누가 예를 들면 그냥 거기다 갖다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니 전직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검사잖아요. 자기가 뭘 알아요? 물어는 받겠지 그냥. 이거 맞습니까? 경호 프로토콜이?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호 프로토콜입니까?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대통령실 해명을 갖다 그냥 그대로 옮기면 제가 이해를 해요. 기본적으로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거 기사에 의하면 저는 경호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공유를 한다면 경호처도 되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강 의원이 국회에서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강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월에 예산 국회 때 들어올 때 피켓팅 한 거예요. 피켓팅 한 걸 가지고 무리하게 행동한 걸로 과거에 이래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치부하며 말을 했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 때 피켓팅 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국회 때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대통령 앞에 피켓팅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 그건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십 번 정도는 했죠, 수십 번. 예의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실제 대통령 경호실에 5년 근무했던 사람이 올려준 글을 얼른 읽어드릴게요. 예.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경호는 유해 요소 제거보다는 피경호 대상자 안전한 보선순이다. 즉 누군가 대통령 물리를 가려고 할 때 방탄판 등을 사용한 피경호 대상자 보호가 1순위, 경호장비를 이용한 위협 요소 제거는 2순위인데 상황을 보면 물리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고 피경호 대상자 역시 악수를 끝내고 강성희 의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즉 유해 의원이 이미 소거돼 버렸다. 근데 갑자기 5, 6명의 경호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짐짝처럼 들고 나갔다는 것이 과연 경호맨이 맞는 의문이다. 특히 입을 막는 것에 주력을 하는데 이것은 그래서 유해 요소 제거가 아니라 입을 막으려고 한 거다. 즉 대통령 심기경호를 한 거라고 5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분이 직접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 굉장히 생각에는 공신력 있는 분의 글이에요. 거의 안철수급 의전 프로토콜인 거예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죠. 안철수가 얘기했는데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말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권자이고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이라고 하는 생각들보다는 그냥 유일한 예를 들면 제왕 같은 어떤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청와대나 언제 다 보면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문화에 맞게 어떤 대통령실의 문화도 다 바뀝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같이 탈권위주의를 주요한 방식으로 삼게 되면 대통령실 전체 문화가 탈권위주의적 문화인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권위를 부리면 뭐 상관이가 뭐건 예를 들면 들이받죠, 우리도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매우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으로 문화가 짜져 있고 그 문화가 하위에 다 침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경호처 같은 경우는 그게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근접해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더 아주 경직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맞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발로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5년차 경호원했던 분이 결론이 뭐냐면 이번 경호는 경호가 아니고 이외 요소가 강세윤의 입이었다. 그러니까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경호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의 헌법기관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귀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차단한 폭력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가 아니라는 거죠. 폭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국회 갔을 때 신발 던진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야말로 위해 요소잖아요. 진짜 신발을 던졌잖아요. 만약에 그게 위험한 물건이었거나 또는 정말 살상을 가할 수도 있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당했다는 암살 미수 사건 이런 거였으면 이럴 때 예를 들면 경호원들이 제압을 한다면 누가 그걸 과잉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신발 던진 사건마저도 외국에서 정치인들에게 계란 던지는 것을 항의를 하는 것처럼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신발 던지는 거 어떻게 무죄지? 하지만 그 정도의 항의까지는 유해 요소가 명백한데도 무죄인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그 정도 표현의 자유는 항의의 자유는. 근데 여기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무런 유해 요소가 그냥 말 한마디 그것도 뭐 긴 말도 아니야. 국정기조 좀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얌전해가지고 만약에 저였으면 국정기조 좀 바꿔라고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얌전하게 처음에 그러잖아요. 국정기조 좀 바꿔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매로 가버리니까 국정기조 좀 바꿔라고요 이렇게 약간 한 번 더 반복해서 언성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다 싱크에 잡히잖아요. 싱크 소리에 잡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보통 대통령이 있는 경호실이든 아니면 옆에 있는 경호처장이든 네네 말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말하는 사람 뻘쭘하면 그냥 앉잖아요. 근데 그걸 입을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경호처장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팔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던 것이 그 의원은 맞은 거에 대한 기억은 지금 정확히 없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분석들이 제보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때렸든 간에 경호원의 어깨를 쳤다라고 뭐 또 해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경호처장이 국가공무원인 경호처의 직원이든 의원이 됐든 간에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또 영상에 잡혔습니다. 경호처장의 이런 자세와 이런 문화, 권위적이고 그리고 대통령 행사에 뭔가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왔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 경호처장이 직접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문화와 지금 획일화되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상황이라고 자,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국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가 이제 경호 프로토콜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다라고 이제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은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인식할까요? 정치적으로? 지금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렸냐니까 30% 정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예. 맹목적 지지층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강성이 욕을 하겠죠. 진보당이 운동권 정당이 또 오바했다.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원들이 꽤 있었잖아요. 정치인들이. 예. 그처럼 이건 오바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당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건 완전히 잘못된 폭력이다. 이건 윤석열 귀에 그 쓴소리 못 듣게 하려고 심기경한 거라고 벌써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의원들 중에도 이건 특히 저는 근데 이번에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이 같은 전북 지역 의원 이용호 의원입니다. 네. 원래 민당에 있다고 국민의당 갔다고 국민의당 간 건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동료 의원인데 예를 들면 강성희 의원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경호처도 과잉했다 이렇게 양비론 정도 하면 그러려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용호 의원이 고의적이었다. 1. 두 번째, 악수를 해서 손을 놔주지 않았다. 심지어 막 끌어당기려고 했다. 이 말을 이용호가 지금 퍼뜨려 다닌다. 이 의원이. 근데 영상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용호 의원이 기자 출신이시죠? 심지어 기자까지 했습니다. 예. 더더욱 황당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북에서 경쟁장입니까? 그 경쟁자는 아닌데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절대 존엄이잖아요. 예. 아예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잡이나 또는 아바타라고 평가받는 한동훈이 김기현을 몰아내고 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통해서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보세요. 인천 가서
지역위원장 멀쩡히 있는데 온희룡을 내려 꽂았고요. 한동훈이. 마포 가서 지역위원장 정말 십수년간 고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김경률 내려 꽂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나 공천지망자 무슨 생각했어요? 나 잘못하면 바로 잘리겠다. 아웃되겠다.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잉 경우에서 과잉 실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도 실제 이익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편을 드느냐. 이런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공천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일종의 보장 또는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통제 또는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차단돼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 다 입을 닥치자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강성희 의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타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 국민들이 이 영상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주요 언론사에서 메인 보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십니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쉴드 치고 또 오버하고 영상을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봐야 되는 이 사태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국민의힘에 정말 똑똑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대통령실에 즉각 사과하고 그리고 경호처에 이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 경질하고 그리고 강 의원한테 미안했다. 우리가 좀 과잉했다. 요즘 민감해 있었다. 미안하다. 라고 정무수석 보내서 대통령 메시지를 보내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기 수습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당의 모습일 텐데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상식을 기대하는 건 진짜 순진한 접근이다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관되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벌어진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들도 이제는 좀 뭐랄까 입이 아픈 정도인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절망적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공희준 평론가가 한 얘기인데요. 간하는 자가 없고 간 보는 자만 있다. 뭐라고요? 간하는 자는 없고 간 보는 자만 있다. 간을 간언을 치는 하는 그러니까 간은 간언을 하니까 간하는 모르는 소리 자는 하는 사람은 없고 충언을 하는 사람은 네, 없고 간만 보고 있다 다. 간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지금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뭐 얘기를 해봤자 저긴 소용이 없고 충성의 언어를 시연하면 거기다 보상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간을 보면서 소위 입에 발린 얘기들을 통해서 이익을 분점하는 구조가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사회주의 일상적 구조예요. 사회주의가 이래요. 사회주의에서는 소위 상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위에다가는 그냥 예를 들면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잘하십니다라고 충성을 시연하면 그걸 보답을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만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반복이 이게 하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 좌파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카르텔을 깨는 게 타파하는 게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같습니까? 북한의 주적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가 내부에서 맹목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특히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니까 제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매뉴얼 같은 경우가. 그러니 그 강성희 의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니까 관심 사변 같은 거겠죠.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과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내부의 이 잘못된 이 경직된 문화가 지금 여과 없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나눠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강성희 의원이 진보당 소속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당과 편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했던 얘기가 강 의원은 그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조금 무리한 행동을 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픽했던 게 그게 단데. 딱 한 번이에요. 아니, 한 번.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자리에서 뭔가를 위해적인 요소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당신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제압당해도 싸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여당과 편견 그리고 사전에 이 사람을 좋은 걸지로 낙인을 찍거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말도 아주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자 안진걸 소장이 국회의원이고 박영선 위원장이 평론가가 국회의원이면 이제는 국정기조 바꿔주세요 이 말을 조용하게도 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 악수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오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 다 이렇게 이제 당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위험이 이번에 완전히 확인된 거죠. 그럼 조심해야 그리고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저보다는 김종욱, 박영선 두 분을 국회의원으로 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김종욱 출사표를 고맙긴 합니다. 예. 저는 뭐 길거리 투쟁 세력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예.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번에 봤잖아요. 자 제1야당 대표가 암살 미수 정치태를 당했는데 40분도 안 돼서 현장을 다 치워버리고 그 결정적 지금 피 묻은 티셔츠를 폐기해보려고 한 자들입니다. 이 정권의 뭐 용산 집무실 그걸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긴 안 됐지만 어쨌든 그 흐름으로 보면요. 그리고 겨우 죽을 뻔하다가 출근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한다는 말이 뭐 칼로 죽이려고 했다고 그냥 무슨 망상이냐고 제1야당 대표를 또 모욕하고 조롱을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 엄청난 위기 속에서 다시 건강회복에 출근해서 다행이다. 곧 협치하고 대화합시다 하고 말죠. 근데 또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1야당 대표 안 만난 것뿐만 아니라 미국 국회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아니다. 한국 국회 새끼라고 대놓고 용산의 대변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개돼지로 보고 있고 그 개돼지의 대변인 국회의원들은 새끼로 보는 놈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수 정당인 진보당이니까 더 함부로 해버리는 폭력이 가미됐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함부로 못했을 수는 있을 거란 가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 자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절대 저놈이고 김건희 특검법마저도 차마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 못하고 법에도 없는 도이치 특검법이라는 말을 쓰고 코바나 컨텐츠로 낼름낼름 불러갖고 낼름낼름 명품백 받고 샤넬의 화장품 받고 신라 면세점 있는 거 다 확인돼도 한마디도 김건희 씨한테 말 못하고 몰카 공작이라는 황당한 지적만 하지 않았어요. 그 흐름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새끼잖아요, 새끼. 개돼지, 새끼. 그래서 이번에 폭력을 확 저질러버린 거죠. 뒤에 예. 경호처장은 그걸 직접 가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휘두르고 와서 때려라 뭐 이런 거잖아요. 때려라고 지가 때렸더니 때려라고 지시를 했겠죠. 근데 저는 세상에 이제 공직에 있는 특히 책임자급에 있는 경호처장이 누군가에게 바디 랭귀지로 몸 동작으로 때리라 이런 것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장면이고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좀 질문을 드리면 김관영 지금 전북도지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기립박수 안 치는데 본인만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다. 뭐 또 본인 외에도 뭐 기립박수 친 사람 한 사람 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도 그 우리 SR76님은 김관영 도지사가 윤석열, 김관영 두 사람밖에 없다. 기립박수 친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김관영 도지사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목소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소속 맞습니다. 예, 국민의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됐죠. 예. 근데 저도 그거는 지적하고 싶더라고요. 동료 의원인 이용호는 당이 다르는 말로 거짓말로 강성 의원이 예. 마치 폭력을 저진 것처럼 예. 가짜를 퍼뜨렸고요. 영상에 보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도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안 내서 된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랑 진보당이 연합해서 된 건 다름없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처참한 꼴을 당하면 옆에 있었잖아요. 최소한 거기에서는 보면 서열 넘버 2겠죠? 대통령 다음에 전북도지사. 그럼 전북도지사라도 우리 지역 의원님이십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는 해야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우리 지역 의원님이에요. 자, 뭐 약간 항의를 하신 것은 아쉽지만 그만하세요 해야 돼. 근데 모른 척하고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대요. 이건 정말 민주당에 얼마나 썩어 빠진 정치인이 많은가 저는 이렇게 맹비난하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직접 들었던 얘기 하나 전하면요. 과거에 그 잼버리 사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우삭거리가 됐잖아요. 예. 잼버리 예산 확보한다고 전국 시도지사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김관영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특별 예산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정말 본인이 보여줬던 쇼맨십은 대단했다. 대통령 옆에 직접 가서 어깨를 주무리면서 대통령님 우리 전북도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우리 전북도 도와주세요. 그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갓 넘어 있을 때인데요. 그 정도로 해서 대통령한테 잘 보였는지 전벌 예산 지원 받았겠죠. 전벌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정부 잘못됐다면서요. 전라북도 잘못으로 몰렸죠. 김관영 도지사는 또 없어졌습니다. 그때요. 자, 이런 분이어서 이분 소속이 민주당이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또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그 행사의 의미를 자축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야, 정치라는 게 정말 이렇게 비정한 것이냐. 정말로 강성이라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당해야 할 만큼 과다한 행동을 했느냐.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강성희 의원과 관련된 사태를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혹시라도 평가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걸맞는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분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결코 얻을 게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는데 좀 이제 따져보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경호처에 근무했던 분과 연락을 해보거나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안진걸 소장 아까 5년 정도 경호처에 근무했던 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경호처라는 것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대통령 경호의 고유 업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도가 매우 낮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호처의 일반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가 논란의 중심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본 적이 없는 흔적이어서 경호 방식이나 이런 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나? 우리가 모르는 내부의 무슨 갈등 같은 게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의혹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땐 대통령 경호처가 평소의 경호 방식과 다르게 저렇게 과잉하게 충성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대부분 공무원일 테니까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예를 들면 오버하지 않습니다. 오버한다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를 하게 되면 하이리스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를 본인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좀 그렇다면 내부에 저런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과잉 충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잉 충성을 할 수 있는 소스라는 게 뭐냐? 그럼 경호처가 뭔가 잘못 보였거나 아니면 경호처가 뭔가 요구할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부분 다 부처가 더 많은 어떤 이익이나 인사의 자리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과잉 충성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잉 충성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매뉴얼을 볼 수 없으니까요. 프로토콜을 볼 수 없으니까 경호처에 제가 볼 때 과잉이라고 보인다면 적어도 경호처 내부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과잉 충성했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축소시키거나 어떤 없애기 위해서 충성을 했거나 저는 이 두 가지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흘러나온 게 없으니까. 이제 경호처에는 대부분 그 평생 공무원인 늘 공무원이라고 하는 늘공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파견을 오는 공무원들도 경찰이거나 군인들이 파견을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호처는 국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몇 가지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전면적으로 현장에서의 폭력적인 제압 이런 행위는 없었는데 최근에 사생활 두 부부에 대한 사생활에 대한 문제,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의 유출, 그다음 대통령 동선에 대한 출근 시간 계속 지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튜버들이 모니터하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방통심의에서 이것 또한 또 차단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계속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책임을 계속 경호의 문제로 떠넘기거나 그리고 질타하거나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던 건 아닌 건가. 이로 인해 경호처 직원들이 극도의 예민한, 극도의 긴장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은 경호 라인에 늘 공무원이 평생을 경호와 근접 경호와 단계별 업무를 해왔던 직원이 아닌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이 투입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호처가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용은 경호처장 자체가 윤석열 뭐 고교 1년 선배로 뭐 채측근이다. 그리고 뭐 관제 이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그래서 뭐 총공이라든지 김건희 씨하고 특수관계 의혹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사진 나가네요. 아까 그 영상 속에 폭력적으로 팔 휘두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네. 닮았어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김용원 경호처장이 맞다. 팔 휘두른 사람 이렇게 나갔던데 미국 방문했을 때 윤석열한테 항의하나 하버드생을 내쫓았습니다. 호텔 앞 동포시 때는 그걸 감추려 우산으로 그 아예 그 동포들의 시 장면을 가려버렸고요. 작년에 대구 칠성시장에서는 기관단총을 노출하기도 했었죠. 네. 살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편으로는 엄청난 과잉하는데 실력도 부족했나 봐요. 이 정권 특징 중 하나인데. 부실 경우도 여러분 대표적으로 해운대 횟집 디프리즘은 사진 찍혀버렸잖아요. 와, 대통령이랑 정부 요인들이 엄청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이도 있었는데 한동훈 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횟집 술값을 누가 냈는지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 별로하더라도 일반인의 차량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누가 위협하는 행위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외국이 야한한 것처럼. 그다음에 용산 이전하자마자 경비단은 또 실탄 6개를 분실한 것도 큰 이슈가 됐죠. 근데 김용현이 절대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잦은 실수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비선으로 또 경호실을 운영하면서 김건희한테 누군가 추천받을 수도 있죠. 김건희가 밀실에서 코로나 콘텐츠에서 그 인사에 개입했다는 걸 목사님이 들었잖아요. 최재 목사님 금융위원 인사에. 그리고 실제 2020년 9월 1일 날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황이 높은데 그러면서 과잉과 잘못이 어우러지면서 이번에 완전 초과잉으로 아예 그래 야당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 심기 불편하게 하는데 입만 열면 윤석열 김건희 비하하는데 아예 작살 내버리자 이런 자세로 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경호 체제가 뭔가 이상하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특히나 경호처 공무원들은 늘공, 즉 직업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정권의 그 정책 성향과 관계없이 해왔는데 왜 이 정권 들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특히 경호처에 최근에 또는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들어온 고위직, 의공, 어쩌다 공무원, 네. 정무직 공무원이 실제로 경호 전문가가 아닌 특정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과 섞이면서 뭔가 좀 맞닿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호 자체에 대한 원래의 프로세스를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이것은 실제로 경호처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의 유력 간부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또는 김건희 여사를 보필하는 사람들이 원래 경호라는 것이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갑작스럽게 일정과 동선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고 있다. 그건 또 왜 그렇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바깥으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가 하고 있는 일련의 경호 활동들이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나서서 운영위원회 열면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야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제기와 그리고 질문과 거기에 마땅한 해명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이제 김 교수께 질문을 드리면 대통령 경호가 문제 있으면 이거는 국가의
국가 위기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고 이걸 빨리 바로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다는 필요성까지 제기되는데 그렇게 해내겠습니까? 전 대통령이 문제인데 아래를 바꾼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은 안 드는 건데 왜냐하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의전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있었던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 매우 탑 클래스의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가버렸잖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온 게 누구였느냐? 김건희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전비서관에 왔습니다. 의전비서관은 뭐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측근이 의전비서관에 있다라고 하는 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모든 동선들을 파악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 하나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경호처에도 누군가 또 어거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왜 늘공으로 잘 진행됐던 조직에 어거이 들어갔을까? 어거이 들어가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뭐 어공을 집어넣을 때는 늘공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공을 집어넣어서 거길 조정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과잉충성 경호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가 집어넣는가 파악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마저도 만약 김건희 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일상적인 공적인 의전부터 시작해서 수행 라인까지도 다 케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 명품백을 받고 한쪽으로는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개입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농단의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국민이 예. 뽑지 않은 사람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개입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추정이지만 합리성이 담보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경호처와 또는 대통령 부속실에서 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어찌됐든 언론사의 간부들이 특히 정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은 계속해서 상황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유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아주 그 중요한 지점인 게요. 그리고 개연성과 설득력이 높은 게, 자, 아까 김승희 그 외교부 출신의 엘리트 의전비서관을 내쫓고 김승희라고 하는 경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행정관 자격도 의심스러웠는데 의전비서관을 했잖아요. 네. 그건 김건희 씨의 입김으로 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결국 학교 폭력 사태로 날아가고 그 즈음에 또 이성균 배우의 뭐 마약설이 섣불리 나와가지고 국민들께서 김승희 학폭 사태를 또 김건희가 그 사람을 의전비서관 안 친 그 문제를 가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이제 지적이 나와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가 의전비서관을 자기 채찍근으로 갈아치워 버렸단 말이죠. 경호실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 자, 2021년도에 뉴스타파나 시민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밤에 막 돌아다녀요. 그게 어떻게 확인됐냐? 경찰의 시간의 근무로 확인이 된 거예요. 톰보이를 받잖아요. 경호를 받으니까. 알 수 없는 곳으로, 그것까지 지금 공개가 안 됐거든요. 경호를 받으면서 2021년 민간, 그러니까 집무실이 아닌 밖에 최소 20분 이상 나돌아다니는 게 확인됐어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간, 당시에도 무속인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로비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최근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결국 명품 디올백하고 샤넬 향수 받는 게 다 걸렸잖아요. 들고 들어오는데 백이 아예 써져 있는데 검색까지 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했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회하려고 아예 초과잉을 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경호실에 김건희 최측근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밖을 싸러 다니는 거에서 체크를 받지 않으려고, 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최측근이 심어놨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고 경호처가 뭔가 정상적인 경호 운영 체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늘공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공무원이 한 사람 들어와서 뭔가 경호 체계를 흩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더 쌓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세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영선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 토론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한 1,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스픽스 구독 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구독 꼭 해주시고요. 71만 2천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저희 스픽스와 함께 열심히 더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픽스가 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쿠키 세트, 그리고 술편한,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말에 그리고 스픽스 몰과 함께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쇼핑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사평론 오늘 데뷔하신 것 같은데 한 말씀 아 들어보고 그래요? 마무리하면 박영선 어떨까요? 오늘 아무리 그 상황은 위원장님, 엄중해도. 예, 아, 네. 평론가님 오늘 잘 하셨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처음이긴 했는데요. 예. 대표님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밝은 모습으로 계속 뵙겠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요, 제가 편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이 안 되고요. 좀 더 저도 이제 세련하고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김종 교수님 옆에 이렇게 계셔서 힘이 더 많이 나고 좋았습니다. 저도 잠깐 좀 홍보 좀 하면 예. 제가 작년 12월 24일 이분 날 김종욱의 탄탄TV를 처음 아, 시작했습니다. 탄탄TV, 예. 여기를 더 중심적으로 봐주시는데요. 가끔 생각나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탄탄TV, 김종욱의 탄탄TV 구독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한 1,200분 정도 계신데요. 오늘 뭐 목표는 그래도 100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탄탄TV에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탄탄TV가 무슨 뜻인가요? 탄핵TV인가요? 탄핵합니다. 탄탄합니다. 탄탄하게 탄핵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김종욱 교수도 지금 이제 그 은평이죠. 예, 음평을 예비후보 등록해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는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김종욱 교수 같은 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좀 더 바꾸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로 되돌려주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요. 박영선 우리 시사평론가도 정말로 더 잘해주시고 안진걸 소장님도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